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결혼 후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사람이 과욕을 부리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속 시어머니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 수건의 사업이랄까?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개운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올 한 해는 정말 정신없이 보내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약간은 정리하는 마음으로 세상 이런 난리는 두 번 없을 것 같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결혼한 지 4년 차이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꽤 보수적인 성격이라 연애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랄까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좀 우습지만 당시에는 무척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용케 결혼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 사셨거든요. 아버님 직장도 멀고 해서 시댁과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무렵부터 갑자기 올라오시고 난 뒤에 제 인생은 점점 뿌옇게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던지신 이 말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영이냐? 나랑 네 아버님 말이야. 이번에 니네 집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한다. 용범이한테는 이미 말해놨어. 집도 다 알아봤고. 하여가 용범이가 고생이다. 너도 네 남편 힘든 거 좀 알고 도와주고 밥도 잘 먹이고 그래라. 알았지? 그 전까지는 저는 딱히 시댁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었으니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정작 남편에게 못 들었다는 거죠. 남편한테 물어보니 당연한 걸 몰랐냐는 듯 어처구니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응? 당신 몰랐어? 내가 얘기 안 했던가? 뭐 그렇게 되었어. 이번에 그 엄마가 시골살이 너무 불편하대. 차에 와서 같이 지내고 싶다잖아. 잘 됐지 뭐. 나도 요 근래 집 알아봐 드리느라 바쁘긴 했어.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에게 얘기했다고 해놓고 집 알아보러 다닌 건 본인 퇴근 후에 바쁘게 돌아다녔으면서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에게 회식이다 뭐다 이래저래 말하면서 늦었던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얘기했어? 그럼 요 근래 계속 어머님 아버님 집 알아봐 드리러 다녔다고? 시간이 언제 나서? 계속 회식이네 팀 모임 있다고 바쁘댔잖아. 그런 시간에 다녔던 거야? 그러자 남편은 당황하더니 아니라며 손사래를 막 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끝나고 급하게 그냥 다녀왔던 거야. 엄마 아빠가 이쪽 동네는 잘 모르니까 본인들이 부동산이랑 이런 거 알아보시면 그때그때 연결해서 내가 가서 집 보고 그랬던 거지. 시간 별로 안 걸렸어. 이렇게 말하니까 수상한 게 매번 퇴근 시간이 늦어봤자 7시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쯤에는 계속 10시며 11시 넘어서 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딱히 말도 안 하고 말이죠. 암튼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저도 뭘 자세히 모르긴 하지만 약간 막연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저랑 거의 얼굴 볼 일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이제 신혼 6개월쯤 된 저에게 그때 집에 자주 찾아오시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수시로 전화를 걸어대시는 거 있죠. 처음에는 저도 좋게 좋게 받아들였지만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거리가 되었어요. 게다가 왜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강요하시는 건지 심지어 좀 수치스러운 얘기까지 하시는 거 있죠. 너무 놀라서 제가 핸드폰을 떼고 다시 한번 내가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하게 될 정도였어요. 얘, 애기 가지려면 말이야.
어쨌든 날짜도 잘 받고 자리도 좋아야 돼. 그리고 너 여자가 적당히 남자한테 맞춰줄 줄도 알아야지. 애기 낳으려면 이불도 내가 말해주는 거 그걸로 덮고 속옷도 신경 써야 된다. 웬만큼 여자가 신경 쓰고 있어야 하는 걸 네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안 그러면 애기 들어서기 힘들어. 이 무슨 도통 앞뒤가 안 맞는,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는 엉망진창의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속옷 얘기를 신경 쓰고 감시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란 게 너무 창피하고 죽겠더라고요. 그런 걸 대체 본인이 왜 간섭하고 그러느냔 말이죠. 저도 당시엔 억울하니까 남편한테 따졌는데요. 남편은 저도 잘못이 있다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여기에 받아친 말에 어머니가 속상하셨다나요? 아니라고 계속 반격을 하는데 뒤에 돌아온 반응이 아주 쇼킹했어요.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이런저런 참견까지 다 하신다니까? 혹시 당신이 어머니한테 별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지? 하다 아들 며느리 애기 갖는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 심하잖아. 듣고 싶지 않은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 그렇게 어머니한테 기분 나쁜 투로 말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윽고 들려온 말은 내가 지금 뭘 들었나 눈이 부릅떠지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최첨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엄마 딴에는 좀 억울한가 봐. 뭐라더라. 자기는 서운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영이 너는 아니라고 할 것 같다나. 그래서 엄마가 이걸 보냈어. 남편이 개슴츠레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길래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며느리랑 통화하는데 기분이 나빴고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말 안 했다고 발뺌하는 것 같아서 보낼 만한 게 대체 뭘까요? 한 2, 3초 생각하면서 봤는데 글쎄 어머니가 카톡으로 말이에요. 저희 남편한테 저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보내신 거예요. 와, 진짜 저만치 발끝부터 해서 머리 위까지 소름이 쭉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랑 통화한 걸 녹음? 녹음하셨다고? 그걸 오빠한테 또 보내? 아니 왜? 남편은 저의 반응을 보며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머리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딴에는 억울한 거야. 뭐 엄마가 나쁜 뜻을 갖고 녹음했겠냐? 예전에 엄마가 집주인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자동 녹음을 하시거든. 이번에 엄마가 꽤 화가 나셨는지 이 통화 내용 좀 들어보라고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시더라. 자기도 한번 들어봐.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서 녹음 재생 버튼을 누르는데 여보세요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 목소리가 주르르 흘러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기가 막히고 똥을 쌀 노릇 아닌가요? 왜 자기 엄마가 제 목소리 녹음한 건 아무렇지 않게 이유가 있다는 듯 말을 하고 제가 좀 기분 나쁜 듯 탁탁 대답한 건 그렇게 죽일 만한 잘못이냐고요. 잠깐만. 이게 말이야, 뭔가 이야기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상대 동의 없이 마음대로 녹음을 하셔? 나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녹음당해서 내 목소리가 당신이며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거잖아. 또 어디에 보내셨다는 건데? 이때 남편은 순간 당황했는지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아니 뭐 엄마가 보낼 데가 어디 있겠어. 뭐 기껏해야 나나 아버지 그리고 더해봤자 이모 정도겠지. 여기서 정말 빈정이 확 상하다 못해 소름이 돋는 게 어찌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잠깐 일단 그거 꺼봐. 뭐라고? 당신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이 우리 엄마랑 통화한 거 우리 엄마가 여기저기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면 그게 아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야? 사위랑 통화한 거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서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냐고. 남편은 여기서 또 답답하다는 듯 왜 사건의 본질을 파악 못하냐며 외려 저를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아, 답답해. 지금 그거부터 짚어야 된다고? 우리 엄마 애지간히 억울한 일 아니면 이렇게 안 해. 혹시나 몰라서 며느리한테 서운한 거 내가 대뜸 자기 부인 편부터 들까봐 어머니가 이렇게 녹음해 둔 거라잖아.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죄송하고 짠하게 느껴졌는지 아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가서는 뭐 자기 부인 편들고 엄마 멀리할까봐 그러셨다는 거잖아. 그 말만 봐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를 챙기고 잘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 아냐. 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사람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뭐 가스라이팅, 세뇌라고 하던가요? 분명히 잘못한 건 저쪽인데 남편은 명백히 제가 잘못인 것처럼 녹음당한 일을 만든 제가 잘못이며 어머니가 불쌍해 죽겠다는 투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이날 당연히 이 싸움은 해결되지 않고 저와 남편 서로의 응어리가 아주 크게 자리 잡았고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녹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끝을 내긴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저는 어머니가 제일 우선적으로 소름 돋고 싫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도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좀 소원해지기도 했고 서먹서먹하던 차에 남편이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더군요. 이런 흐름을 갖고 더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자기도 뭘 느끼기는 했던 건지 한동안은 어머니와의 왕래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전화도 안 걸려오고 집에 오라 가라 아니면 본인이 오겠다고 하는 연락도 일체 없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풀리면서도 한켠에 더 불쾌함이 크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나고 나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고요. 이상하게 저는 초기부터 몸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빈혈이 너무 심해져서 길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막달로 갈수록 그렇게 코피가 나더라고요. 뚝뚝 떨어지는 코피를 보니 겁이 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남편이랑은 임신했던 기간이 제일 애틋했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힘든 걸 본인 눈으로 보니까 좀 더 저를 안타까워하고 챙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뭐랄까, 여기 같이 듣고 계시는 시어머니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니 적어도 여기 같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어머님들은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실 거라고 믿고 얘기해봅니다. 본인이 시집살이를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이에요. 제가 내린 기준으론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틈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해드리려고 한다던가 혹은 남편과 잘 지내고 있다던가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돼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내가 이들 사이에서 뭔가 얻을 게 없나, 대접 받아먹을 게 없나 귀신같이 살펴대시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랑 그때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있었고 막달 다가오니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용돈도 보내주신다고 하고 요때는 참 요상하게끔 사이가 좋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을 아마 본인 남편이신 아버님으로부터 들으셨던 건지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로부터 단독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은 무조건 긴장을 해요. 싫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말없이 녹음하고 앉아있을 걸 생각하니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경계하고 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저는 또 이성을 놓고 어머니에게 화를 퍼붓게 되었어요. 졸지에 아주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말이에요. 이걸 갖고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울며 불면서 서럽다고 하시고 저는 간만에 전화해서 며느리 안부 묻는 시어머니를 내친 못된 아내가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얘, 너 이제 곧 있으면 애기 나온다며? 어쩜 그렇게 얼굴 한 번을 못 보냐? 남들은 요즘 뭐 초음파니 뭐니 해서 손주 손녀 사진도 미리 보고 그런다던데 너는 그런 것도 안 갖고 와? 아, 그게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요. 제가 지금 막달이 다 돼서 몸도 안 좋고 좀 힘들어요. 어머니 나중에 아기 낳고 찾아뵐게요.
요즘 날씨도 너무 춥고 장 보는 것도 힘들어서 밖에 잘 못 나가요. 여기까지 말할 때에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아서 빨리빨리 말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좀처럼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대뜸 아기를 어떤 방식으로 낳을 건지 묻는데요. 그걸 어머니가 아닌 제가 낳는 건데 왜 본인이 궁금한 걸까요? 그러냐? 아 맞다. 너 말이야. 아기 어떻게 낳을 거야? 설마 제왕절개 할 건 아니지? 너 절대 그렇게 해서 낳으면 안 된다. 내가 요즘 TV 보니까 그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 제왕절개에서 애 낳으면 애가 그렇게 비실대고 아프대. 나와서 면역도 하나도 없고 말라 죽는다고 그런다더라. 그냥 엄마 편하려고 대뜸 수술 날짜 잡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여기서 또 저는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기다리던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시댁에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기를 언제 어떻게 낳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굳이 수술 날짜 며칠 앞두고 이렇게 전화를 걸어온 걸 보니 또 뭔가 남편이 말을 잘못 틀렸나 싶기도 하고 짜증이 났어요. 결국 저는 본래 일정을 말해버리게 되었고요. 저기 어머니, 실은 저 이미 제왕절개 일정 잡혀 있어요.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권유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았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잘 나올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낳아야 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결정한 마냥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시는 거예요. 야야야, 얘가 미쳤어. 실컷 말했는데 사람 말을 아주 귀떡으로 듣고 있네.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애한테 안 좋다고. 게다가 요즘 사고도 많다더라. 누가 의료사고도 내고 그래서 애가 나오다가 죽기도 했대. 그런 일 생기면 어쩌라고 그러냐 너는? 이 말을 들으니까 안 그래도 출산 앞두고 고민 많은 임산부한테 정말 이러실 일인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스럽더라고요. 제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하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일인가요? 저는 안중에도 없고 낳다가 어떻게 되던 말던 애기 얘기만 하시는 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 딴에도 이리저리하게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머니, 애기는 제가 낳는 건데 제 몸은 그럼 어떡해요? 의사가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왜 그걸 갖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불만이 있으시면 어머니가 의사한테 가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의사가 권유한 거고요. 용범 씨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정말요. 저 요 말만 이렇게 하고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이 말 때문에 그날 너무 화병이 나서 잠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버님한테도 울며 불며 전화해서 못 살겠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다고 통곡을 하셨다더군요. 그 말은 누구한테 들었게요? 바로 저랑 같이 사는 이 남자, 제 뱃속에 있는 애기 아빠인 남편으로부터 들었답니다. 이런 모든 역할은 다 물리치고 지네 엄마 아들인 역할 하나만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도 진짜 답답해. 엄마 성격 몰라? 엄마 그냥 저렇게 말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봐도 되는데 왜 자꾸 말꼬투리를 하나하나 다 잡아서 일을 크게 만들어. 엄마 서럽고 속상하다면서 잠도 못 잤다고 난리야. 아빠도 지금 좀 화나 있으신 상태고. 어른이 그런 말 한두 마디 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보게 해야겠어? 저는 이때 뭐라고 따지고 싶었는데요. 저도 참 애지간히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이때 몸이 안 좋아서 몇 마디 대꾸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만 저녁 때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지 엄마 편을 들어가며 해대던 모든 총질을 그만두고 본인이 이 여자의 뱃속 아기의 아빠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자각했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된통 혼이 났어요. 산모가 이렇게 저렇게 힘든데 어쩌고 하면서 아주 속 시원히 제 할 말을 다 해주셨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깨갱거리면서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저기 당신 괜찮아?
원래 예정일보다 그래도 아주 조금 빠른 편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애기만 보자. 미안해. 이런 사과 따위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저는 몹시 힘들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너무나 생고생을 해가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조리를 하고 아기랑 집에 돌아와서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연락 한 번도 안 해보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에서는 벌써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동안에도 정말 자기 손주가 태어난 것에 대해 조금도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죽하면 제가 한번 남편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니까요.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또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일로 아직도 기분이 안 풀렸나 봐. 물론 내가 애기 사진 보내드리고 있고 그걸로 매일 보고 있기는 하셔. 당신도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는 거지? 그럼 더 시간 끌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 한번 드려봐. 엄마 아주 좋아하실 거야. 와, 이건 무슨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혹을 때려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너무하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대뜸 왜 제가 화를 풀어지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본인은 저한테 그따위로 해놓으시고 왜 제가 걷어들이고 사과를 해야 하냐고요. 꿋꿋이 전 하지 않았고 그러고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또 대뜸 호통을 쳐가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땐 놀랍지도 않았고 그냥 저도 적당히 무시하게 되었어요. 야,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독해 빠져가지고 손주를 낳아가지고 할머니 한번 보여줄 생각을 안 하냐?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진짜 살다 너같이 막대 먹은 애는 내가 정말 처음 본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고. 뭘 그렇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지 어지간히 거짓말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당하고 사셨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아기를 본다는 핑계로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냥 오기 좀 눈치가 보였는지 먹거리 같은 것들을 들고 오시긴 했었어요. 하지만 저라고 이게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와서 본인이 우리 집 여기저기를 보시더니 대뜸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있죠. 여기 딱 김치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우리 옆집 아줌마네 며느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시댁에서 김치하면 싹 다 그리로 보내더라고. 아주 잘 됐지 뭐야. 한 집에만 있으면 김치 둘 곳도 없고 다 썩는데 며느리네 보내서 좀 여기저기 갖고 챙기게 해야지. 그 김에 우리 손주도 보러 자주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대체 뭐가 얼마나 좋다는 건지 무슨 어머니 기준에만 좋은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꼭 자기 듣기 좋은 거 본인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김치냉장고 주문하라고 명령을 하시지 뭐예요. 제가 왜요, 어머니? 저희는 김치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냉장고도 이미 꽉 차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애기 이유식도 준비해야 해서 그걸로도 충분히 쓸 공간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 집 주방 얘기를 왜 어머니랑 상의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또 도끼 눈을 획 뜨시더니 그냥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퍼부어 대시더라고요. 솔직히 본인도 말해놓고 무슨 소린지 모르지 않을까요? 왜 창피한 걸 모르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얘 봐라. 김치 같이 해서 나눠 먹는 사이에 그건 아니지. 여긴 아들 집이고 내 집이고 내 아들도 우리 집에 아직 지지처럼 드나드는데 그걸 내외할 일이냐? 아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대만 사라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뭐 내가 얼마 챙겨주리? 누가 보면 부잣집 맏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인심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말을 좀 해보자면요. 돈 쥐뿔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친정이 여유가 좀 있어서 늘 반찬이나 뭐도 해다 주시고 저 애기 낳을 때 가전도 바꿔주시고
공기청정기랑 오븐이랑 이것저것 다 사주셨거든요. 그럴 때 어머니는 반찬 한두 개 들고 오셔서는 맨날 생색내시거든요. 근데 하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젠 우리 친정에서 해준 것까지도 시비를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이거 저거 다 니네 친정엄마 아버지가 해준 거라며? 근데 딸 김치냉장고 한 대 못 사줘? 나는 아들 키워서 내보냈고 집 해줬으니 내가 뭘 더 해줄 게 있냐? 더 달라는 건 도둑놈 심보지. 그리고 애기 키우면서 아껴 쓰면 되지 뭘 조그만 김치냉장고 하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한 대 사. 왜? 내가 같이 요 앞에 마트라도 같이 가주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걸 참고 이 실랑이를 더 버리기 싫어서 그냥 가타부타 핑계대고 어머니를 내보냈어요. 애기 데리고 나가야 된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 어머니 아들 밥 줄 거 챙겨야 하니 저도 나가고 어머니도 나가시자 했죠.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또 밉살스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노인네 말 듣기 싫다 이거지? 아주 고급스럽게 내쫓는다 너. 그래 간다 가. 그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시는데 그 소리에 애는 또 놀래서 기겁을 하고 울고 진짜 우리 시어머니라지만 정말 너무너무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진짜 상종도 못할 인간이고 이 무렵쯤에 저는 혼자 머릿속으로 감히 입으로는 내지 못할 이혼 같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남편이랑 애기랑 셋이 있을 때에는 크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만 저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3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거의 미치기 직전인 거예요. 결혼 전부터 쌓인 게 많았지 결혼하고 나서 내내 쌓인 게 많지 아무튼 글로 책을 몇 권 써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저래놓고도 어머니는 불만이 많아서 제가 김치냉장고를 끝내 안 샀다는 이유로 아주 들들 볶아대시더라고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손주를 봐야겠다면서 부르셨고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집에는 친정엄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고 저보고 오라면서 말이죠. 야, 밥 먹고 저것 좀 내놔봐라. 저기 하부장에 있잖냐. 그리고 너 온 김에 이거 그릇도 좀 다 닦아놔. 아휴, 나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런 거 못한다. 너 올 때 같이 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이쯤 되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댁에 가서는 이런 하녀 같은 일들을 자처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왜요?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왜 어머니한테 보수지불도 안 해도 되는 하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들 중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여기 사연 듣다 보면 며느리의 시간이 자기 건 줄 알고 막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듣다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어머니의 이 골 때리는 행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답니다. 하도 불러대서 시켜대는 통에 제가 어머니 댁에 가는 걸 그만둬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로 이제 막 뭘 시켜대는 거 있죠. 처음에는 남편 통해서 조심스럽게 하시는 듯 싶더니 그게 몇 번 들어드렸다고 대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다리미가 잘 안 된다. 이거 싼 거 사서 그런 것 같아. 너한테 사달라는 거 아니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라. 젊은 며느리 뒀다가 뭐에다 쓰냐? 다 그런 데 쓰는 거지. 네가 좀 찾아가지고 뭐 사진이랑 이런 거 가격도 다 보고 나한테 뭐가 좋을지 좀 보내놔. 알았지? 이렇게 비서마냥 저를 부려대시는 모습에 왜 내가 애 먹이고 놀리고 씻기고 재우고 바쁜 통에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편이요? 남편한테 몇 번이고 따져봤죠. 하필 이 인간이 정말 말 같지도 않게 바쁠 때라서 집에도 잘 없을 때였어요. 그러더니 점점 싸울 일만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네 부부 사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눈치 없이 계속 전화해서 인터넷 주문이며 공과금 납부 같은 걸 어렵다고 자꾸 시켜댔어요. 아유, 이번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네가 구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좀 따져봐라. 왜 그런 건지 나도 모르지. 모르니까 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냐.
잔말 말고 전화해서 알아놔. 나 지금 시장 가야 돼. 끊어.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며느리 골탕 먹이겠다는 거 아닌가요?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들 수준으로 일을 시켜먹고 아무런 대가를 안 주고 있는 건 정말 너무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툭하면 본인이 집을 사줬다고 하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대주신 건 단독 1억이며 나머지는 남편이 아주 허리가 끊어지도록 여기저기 대출을 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놓고 결국 그 돈을 갚아가는 건 부부인 우리인데 아들이 진 빚은 생각도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친정에서 가전 몇 개를 바꿔줬다는 걸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어떻게든 여유 많은 사돈으로부터 뭔가를 더 빼먹을 궁리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좀 남편과 얘기도 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인간이 이제 머리도 커지고 약삭 빨라져서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거 있죠. 전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한부모 가정도 아닌데 홀로 아이 육아도 다 하고 시어머니 심부름까지 해대고 있으니 참 죽을 맛이었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말이죠. 이런 명칭을 붙이기 좀 뭐하긴 하지만 사기꾼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돈 제때제때 갚고 신뢰를 쌓아가다가 나중에는 된통 돈을 까먹고 안 주거나 사라지지 않나요? 참 외람된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딱 그 신세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인터넷으로 뭐 시켜달라, 휴지 시켜달라, 건강즙이며 뭐며 해달라고 돈 준다고 하시더니 초반에는 30만원, 50만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제도 안 해주시고 자꾸 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애기 분유값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안 주신 돈이 벌써 50만원이 넘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움찔하시더니 짜증을 막 내시는 거 있죠. 떳떳하지 않은 데다가 만만한 사람을 다룰 때 흔히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아휴,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입금하고 그런 거 내가 할 줄 알았으면 뭐 너한테 사달라고 시켰겠냐? 못하니까 부탁을 했지. 현금으로 줄 테니까 다음에 올 때 줄게. 그렇게 알아. 맨날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시곤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으시더군요. 급기야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난리를 쳤고 남편은 그때 묵묵히 별말 없이 저에게 돈을 보내주었어요. 자기가 대신 보내준다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후로 남편이 하는 짓거리가 아주 이상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싶어서 저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갑자기 통보부터 하더라고요. 저기, 당신 다음 때부터는 내가 월급 관리를 할게. 생활비 따로 줄 테니까 그걸로 공과금 내고 해. 당신도 일일이 가계부 쓰고 불편하다며 내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동안 그냥 하고 있었는데? 나 가계부 쓰는 거 이제 적응되어서 할 수 있어. 왜 갑자기 당신이 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뭔가 더 말하기 귀찮단 어투로 그냥 대충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이건 이미 자기 안에서 결정을 내려버린 거고 제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봤자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가 되냐고.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간 좀 참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보채면 얘기해야지 뭐. 이리 와서 앉아봐. 갑자기 분위기를 무섭게 조성하더니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제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불만이었다는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금 그게 이유야? 어머니? 당신 왜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 빼고서 왜 결과적인 것만 말해? 그럼 나도 당신이나 어머니한테 똑같이 해도 돼? 그러나 남편은 제 얘기를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더군요. 됐어. 당신은 내가 장모님한테 그따위로 하면 좋겠어? 나는 장모님이랑 트러블이 있다고 해도 당신처럼 따박따박 따지진 않을 거야.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 많이 했어.
그동안 했던 행동들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편한 부부 관계라고 해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안 친한 사람끼리라고 해도 남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아.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이어갈 거야? 시간 줄 테니까 생각 좀 해봐. 아니, 솔직히 이런 류의 경고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남편한테 면박당하고 생활비 제외 다른 모든 경제권을 뺏기게 된 이유가 어디까지나 본인 엄마랑 트러블을 겪었다는 게 이유가 된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 진짜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에 대해 저 역시 많은 실망을 했어요. 이날 저는 한참 넋이 나가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요. 실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친정어른들 속상하실까봐 그쪽에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꺼낸 냉정한 얘기에 사실상 이건 이혼 선포나 다름없지 않나 싶어서 여러모로 황망하더군요. 그간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왔던 것들을 잠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데 정말 너무 우스울 정도로 그 모든 장면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어머니가 껴있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은 부부 둘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셋이 걸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그 뒤로 딱히 말을 걸지 않게 되었고 필요한 말은 핸드폰으로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화로 하지 않고 카톡으로, 글자로만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사이에 저희 엄마가 아프셔서 저는 그쪽에 따라붙어서 다니느라 바빴고 그나마 그 사이 남편이 간간히 대신 아기를 봐주긴 했었어요. 지네 엄마 어디 아프다고 할 때 제가 약 사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했던 거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도리이지 않나요? 제가 어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1만 시간이라면 남편이 우리 엄마랑 보낸 시간은 실상 1시간 반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단둘이서 보낸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아무튼 이상하게 이 무렵 때 양가 어른들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부부간에 이런 차디찬 냉전을 제대로 정리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아버님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지병 상태가 나빠지시더군요. 이때 요양원에 들어가게 하시냐 마냐로 말이 많았고 그때도 어머니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다니셨죠. 정말 정이 떨어지는 게 남편도 솔직히 그 순간에는 자기 엄마 편을 못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는 말을 듣고 말이에요. 아유, 징글징글한 인간. 젊어서도 못사게 굴더니 나이 들어서 더 힘들게 하네 진짜. 얘, 나는 네 아빠 병간호 못해. 나도 지금 여기저기 쑤시고 죽게 생겼는데 누가 누굴 간호한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요양원 보내드려 그냥. 요즘 요양원이 대수야. 잠자고 먹을 거 나오고 오래 있는 병원이지 뭐. 어머니는 그렇게 본인 힘들어 죽겠다며 옛날 같으면 며느리가 돌보겠지만 자기는 며느리 눈치 무서워서 시키지도 못한다나요? 이 와중에도 은근히 저렇게 본인 며느리를 까댈 일인가 싶어서 진저리가 났지만 아무튼 상황이 상황이니 순리대로 지켜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뒤에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되어서 아버님은 소천하셨어요. 가족들이나 누구 하나 없는 그 새벽에 홀로 그렇게 숨을 거두신 거예요. 남편은 그 상황을 듣고 먼저 달려갔고 저도 뒤늦게 전해 듣고선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장례를 치렀고 어머니는 장례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고모님들의 비난에 그만 거기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추태까지 보이고 마시더군요. 자기 가족한테도 인정 못 받고 저렇게 추한 꼬락선이라니. 대체 내가 그간 누구한테 그렇게 미움을 품고 싸우고 있었던 건지 좀 허무해졌어요. 제 기준의 어머니란 싸울 가치도 없는 한심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저도 그럭저럭 마음을 내려놓았고 얼마간은 어머니도 집 정리하고 하실 일이 많은지 도통 연락이 없었어요. 전 친정엄마 건강이 그닥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를 모시고 다니면서 가끔씩 병원도 가고
애기 어린이집이며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한 1년 반쯤 흘렀을까요? 어머니랑도 마주칠 일이 적었던 이유는 당시 우리 친정에 큰 일이 있어서 웬만큼 커버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일보다 심각한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집에는 애초에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제사라는 것은 하지 않았던 집이에요. 어머니 본인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싸워오셨다고도 했고 아버님에게도 한이 많이 맺혀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받은 전화 한 통은 과연 이게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제 아버님 제사를 지낼 생각이라 이거야.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지 이런 거 해서 무슨 소용이냐는 말도 있지만 그것도 다 모르는 소리들이야. 젊었을 때야 다들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들 말하지. 지들이 나이 들어보라고 다들 그렇게 자기 제사 지내줄 거 기대하게 된다니까. 하여간 설명은 더 길게 할 거 없고 너는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고 제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라. 응? 생전 지내지 않았던 제사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돌연 지내자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의 일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는 멋대로 제 시간을 본인이 쓸 수 있는 재산인 양 계산기를 마구 돌리시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저 어머니, 말씀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 재활치료 때문에 병원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그걸 제가 해야 돼서 이렇게 날짜를 촉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거의 욕에 비슷한 말이 나갈 수준이었지만 최대한 고르고 억누르면서 제 할 말을 차분히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뭘 하건 간에 아들이 말리건 어쨌건 이 통화 내용을 또 녹음하고 있을 게 뻔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가관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애틋하시면 아버님 살아계실 때 본인이 부인으로서 잘하실 것이지 돌아가시게 했다는 억울한 모함까지 받으며 본인 시누이들한테 머리까지 뜯겼으면서 왜 저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야,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데 지금 그게 대수야? 니네 엄마만 아파? 나도 아파. 그리고 말이야, 니네 엄마도 참 그래. 결혼해서 딸 시집 보내고 애까지 놓았으면 이제 그만 놔줘야지. 툭 하면 어디가 아프다 뭐가 어쨌다 계속 부르고 끌고 다니면 좋대? 이제 너네 집 사람이니까 놔줘야 될 것 아니냐고. 정말 이때 속 안에 가득 찬 말들, 아니 입 밖으로 당장 나갈 수 있게 준비된 말들이 한 100마디는 되었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진 불만을 다 쏟아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제 안에서 어머니는 너무나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지 좀 되어서 그런지 이도 저도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뭐라 하시던지 말던지 얼버무려서 끊어버리고 제사일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날 뭐 늦게 갔다나요? 아무튼 자식 하나 없이 외동 아들뿐이면서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제대로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나중에 저에게 돌아오는 소리, 그러니까 본인 아들도 아닌 며느리한테만 아주 원망과 심술 섞인 소리를 가득 쏟아내시는데요.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매일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궁극적인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건드려버리니 스스로 놀랄 정도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어요. 너 왜 이제 전화를 받아? 이날도 엄마 따라 병원에 갔다가 날선 어머니의 전화 속 목소리를 듣고 또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옆에 엄마가 들을까봐 조용히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저도 병원 한가운데서 소리를 내지르게 되었어요. 저기 어머니, 저 지금 저희 엄마 모시고 병원에 와 있어요. 급하신 거 아니면 나중에... 급한 거? 급한 거? 야!
네 눈엔 네 엄마만 인간으로 보여? 시애미는 인간도 아니냐? 이러다가 네 시애미 아무도 없는 데서 쓰러져 죽으면 어쩔 거야? 다짜고짜 이게 뭔 개소리인지 감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줄이며 전화를 받으니 엄마도 제가 왜 이러나 싶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시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이 몸 끌고 이죽거리를 해야겠냐? 아이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명이 다 줄어들고 이러다 단명하겠다. 아주 생 죽을 소리를 쥐어짜면서 저에게 욕을 해대시는데 제 목소리 볼륨을 줄인다고 해봤자 이미 어머니 목소리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말 이때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거지로 우겨넣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정말 적당하게 오기를 부렸어야지 선을 넘어버리면 쥐도 물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르셨나 봐요. 네가 안 도와주고 이 노인네 혼자 제사하게 했잖아. 내가 아주 네 시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용범이도 와서 아주 기가 막혀 하더라.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정말 지 주제도 모르고 아주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같으니라고. 네? 불효... 아니 제사가... 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잠시만요. 이때부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목소리를 원래대로 해서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정말 폭주 기관차처럼 막 물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혼자 제사 준비한다고 그 높은 데서 그릇도 꺼내고 하루 종일 전 지지고 볶고 네 때문에 허리 나가가지고 나 알아 누워. 이제 응급실 신세져야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에나 말이에요. 대뜸요. 우리 엄마를 욕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정신 나간 노인네가 말이에요. 너그 엄마가 나이살 처먹어가지고 아직도 딸한테 우쭈쭈 어부바에서 다니고 딸년 시집 보냈으면 그 집 귀신대라고 처분해야지. 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아주 돈 좀 있다고 돈 좀 만진다고 아주 시댁을 우습게 보고 지 딸을 쳐 끌고 다녀? 야! 돈 그렇게 많으면 어디 좀 화끈하게 써보라고 해. 어머니는 이쯤 되면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넘치는 건지 눈에 뵈는 것도 없는 장님 마냥 기함할 소리를 해댔어요. 어머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뭘 어쨌는데요? 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세상 퍼부을 온 저주를 정말 양껏 모아서 저에게 날려버리시더라고요. 진짜 부모의 원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어요. 아버님 없이 혼자 살면서 며느리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심술도 못 부리니까 어딘가 미쳐버린 건가 싶더라고요. 하여간 전 이 말에서 결국 완전히 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나 지금 허리 나가고 반병신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니까 네가 치료비 내. 어디 굴러먹는 한의원에라도 가서 치료받아야겠어. 네 집 잘 사니까 네 집 잘 산다고 너그 엄마가 우리 집 무시하니까 어디 그 잘 사는 돈으로 지랄 건 내놔봐라. 나는 수발 들어줄 며느리도 없고 다 뺏겼으니까 네가 돈이라도 돼. 돈 5천만 원이라도 내라고. 돈에 환장한 인간이라 전부터 저한테 찔끔찔끔 등쳐먹을 때부터 알아봤었는데 농담이건 진담이건 간에 말이 너무 상스럽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큰 사고까지는 아니어도 경미한 교통사고를 겪으시고 연령대 대비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한테 뭐가 불효막심하고 뭐 어쩌고 저쩌요?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요? 게다가 말인지 방구인지 돈 5천만 원이라니. 어머니가 키우는 삽순이 개 이름도 아니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이성이야 진즉 이렇고 저도 나발나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따 대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치고 난리예요? 어머니가 뭔데? 아니 애시당초 무슨 어머니는 어머니야.
내가 진짜 입 꾹 닫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더니 꼭 그렇게 지발로 무덤을 파셔야겠어요? 뭐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요? 내가 뭐요? 내가 왜 그 집 제사를 지내요? 진짜 개 미쳤나? 우리 엄마는 그 전부터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고 눈치를 보시다가 제가 눈에 핏대 세우고 발을 탕탕 굴러가며 소리를 지르니 여간 기겁하신 게 아니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건 말건 정말 저도 악에 받쳐 화를 뿜어내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상대적인가 봐요. 뭐 5천만 원? 와 진짜 웃기지도 않고 있어. 잘난 어머니 아들, 아니 아줌마 아들한테 받으세요. 이제 뭣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시고 올게 왔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군요. 사실 엄마야 진즉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 집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뒤늦게 말을 하는 얘기지만 그 사이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조용히 각자 치를 거 다 치르고 조용히 갈라섰어요. 그런데 말이죠. 물론 당연히 전 양가에 알릴 생각이었지만 남편이 극구 반대랄까? 아니 사정을 하면서 빌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그간 어머니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며 정신과 상담 다녔던 거며 이것저것 말을 하니 한풀 자기도 꺾이긴 했더라고요. 게다가 애도 안 보여줄 지경으로 제가 밀고 나가니까 꼬리를 내리긴 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제발 하나는 자기 뜻에 맞춰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좋아, 알았어. 그런데 일단은 우리 엄마한테는 좀 비밀로 하자. 내가 그거 하나만큼은 부탁할게. 그거 하나만 부탁하자.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통 정신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연락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혹여나 만약에 연락이 닿는 날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줘. 그거 하나만 제발 들어주라. 남편이 이렇게 쩔쩔매는 이유는 회사 어린 여직원이랑 놀던 걸 저한테 걸렸기 때문이에요. 뭐랄까 인과응보라고 하죠.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이혼한 셈인데요. 남편이 그 당시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니에요. 좀 더 오래전에 제가 임신했을 무렵이니까 한참 전이었죠. 하지만 그걸 걸린 게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키지 않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나름 할도리를 다했던 저에게 한 달쯤 지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참상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이 제가 임신했을 무렵 회사 여직원과 여행을 다니고 연인 사이처럼 만나다 헤어졌다는 내용의 카톡 말이에요. 그걸 무려 그 여직원이 양심을 갖고 어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정말 웃음도 안 나오는 아주 비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인간과 함께 살 이유는 없다. 아니,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증거가 너무 뚜렷했고 그동안 제가 결혼 생활 스트레스 받고 시달렸던 모든 내용까지 다 모아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그 새심술 같은 고집에 지 엄마밖에 모르던 인간이 저렇게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았겠나요? 아무튼 그나마 이혼하는 마당에 지 엄마한테 비밀로 하는 거 하나만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길게도 아니고 딱 한 3년만. 그 안에 내가 정리할 테니까 제발 그 기간만이라도 봐줘. 어? 이렇게 사정을 하길래 저도 어머니한테 걸려오는 전화 몇 번 중 한 번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런 꼴 사나운 소리를 듣고 진심인지 몰라도 돈 5천을 요구하는 또라이 같은 소리를 듣다뇨. 더 이상 저에게 자비가 없기에 본인 아들이 했던 짓거리와 이미 이혼을 해서 당신은 내 시어머니도 뭣도 아닌 그냥 모르는 아줌마일 뿐이라고 다 불어버렸어요. 알았으면 이제 전화하지 마. 이 미친 아줌마야. 진짜 보자 하니까 별 개같은 게 진짜. 네 그 등신 같은 아들이랑 이혼한 지 1년이 됐다고.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몰라? 진짜 이때 엄마 말로는 제가 너무 분을 쏟아내느라 머리에 피가 다 몰려서 시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발 다 잊고 다시는 엮이지 말라며 걱정하는 엄마를 보니 하필이면 엄마 옆에서 그딴 인간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풀어버린 게 조금은 속상하긴 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의 반응은 그냥 어버버거리면서 입에 엿이라도 붙은 것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으로부터 왜 어머니한테 일찍 말을 했냐는 문자가 왔길래 이렇게 답했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자식 어쩌다가라도 얼굴 볼 생각 없으면 더 주절거려봐. 하지만 볼 생각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입 닥치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더 그 할망구 목소리 내 귀에 들릴 일 만들면 너 지금 다니는 그 회사도 정리할 각오해. 어찌 보면 진작 이렇게 강대강으로 밀어붙일 걸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뚝 갈라지듯 이혼해버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전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그 작자, 그 미친 여편네는 제 인생에서 얼씬도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이혼해버린 며느리를 붙잡고 그 난리를 쳐댔으니 허공에 발길질을 한 데다가 자기 아들이 편히 자식도 못 보게 만들어버렸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나요. 그 얼빠진 반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며느리 부려먹고 남의 집 귀한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시어머니란 것들은 이혼으로 제대로 당해봐야 돼요. 전 복합적인 이유로 이혼했지만 아무튼 다 끝내버려서 후련합니다. 이제 좀 간만에 제 인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살아갈 맛이 나네요. 그럼 모두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